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통계학과 19학번 구은하고요. 오늘 매치 샘플 셀렉션 위드 앤솔 미티게이팅 어트리뷰트 컴파운딩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와서 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목에서 익숙한 이름이 겐 하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통적인 통계 방법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이번 학기 인과추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 인과추론이라는 방법이 원래 되게 통계학 쪽에서는 거의 막 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쓰고 있던 방법인데 그 분야에서도 최근에 이제 새로운 딥러닝 시대를 맞이하면서 딥러닝 방법론을 조금씩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론과 딥러닝이 어떻게 잘 섞여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카우절 인퍼런스 인과추론이라고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논문에는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좀 사전 지식이 약간 없는 영역일 것 같아서 제가 교수님의 PPT를 조금씩 베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과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A가 커즈고 Y가 아웃컴이거든요. 커즈가 아웃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을 하는 게 인과추론이라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설명해보면은 그냥 커즈가 아웃컴에 미친 이펙트, 저 이펙트를 측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 Y 안에 들어있는 1이 이게 A가 1이라니까 트리트먼트를 적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트리트먼트를 적용했을 때 아웃컴의 평균에서 트리트먼트를 적용하지 않은 거에서의 아웃컴을 빼가지고 이 트리트먼트를 적용한 거에서 아닌 거를 빼가지고 그 평균을 취한 게 이제 에이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과추론이고 저렇게만 한다면 굉장히 쉬운데 이 인과추론, 그러니까 원인의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왔어요. 이게 심슨의 패러독스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개념인데 아마 뭐 기초통계학 들어보신 분들은 수업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드러그를 한 거, 드러그를 섭취하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이 리커버 회복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 빨간색, 초록색 저 삼각형 보이시죠? 토탈에서 보면은 노 드러그, 그러니까 약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회복률이 83%로 더 높아요. 그럼 이 약은 효과가 없나? 라고 결론을 내려보려고 했는데 저 젠더로, 성별로 데이터를 나눠보니까 이번에는 드러그를 섭취한 게 더 회복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데이터의 결과랑 그 데이터를 좀 분리를 했을 때의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게 심슨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어떤 현상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왜냐면 전체 데이터랑 분리된 데이터의 결과가 다르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는 좀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약이 어떤 병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병이 여성이 좀 회복하기가 더 어려운 병이고 그래서 여성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약을 더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 젠더라는 어떤 조건이 드러그를 섭취하는 거에도 그리고 회복률, 그러니까 드러그를 섭취하는 건 커지고 그리고 그걸에 의해서 회복하게 되는 건 아웃컴이잖아요. 젠더라는 게 커즈와 아웃컴에 둘 다 영향을 준 거예요. 여기다 써놨는데 젠더라는 어트리뷰터가 드러그의 어사인,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부분과 리커버, 결과, 아웃컴에 모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심슨의 패러독스 그리고 그 트리트먼트가 아웃컴에 주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우절 인퍼런스에서 트리트먼트, 아웃컴 모두에 영향을 주는 코베리어스 컨파운더라고 말을 하고요. 이 컨파운더가 카우절 이펙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컨파운딩 이펙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널 인퍼런스에선 컴파운딩 이펙트를 제거를 해가지고 오직 이 커즈가 아웃컴에 주는 영향 딱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컴파운딩 이펙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험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매칭입니다. 이게 되게 직관적인 방법인데, 그냥 트리트먼트 그룹의 실험자랑 컨트롤 그룹의 실험자를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리 그림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쪽이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이쪽이 컨트롤 그룹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슷한 오리끼리만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건 그냥 시각적인 도움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저 오리들이 같은 오리라는 거예요. 딱 그 트리트먼트에 대한 것만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약을 먹은 오리고 이쪽이 약을 안 먹은 오리라고 했을 때 이 오리 둘은 다 똑같고 진짜 딱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 인과추론이 의료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식으로 트리트먼트 그룹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귀병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뭐 희귀병이라고 했을 때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는 약을 먹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트리트먼트 그룹을 정해지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희귀병도 가졌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뭐 몸무게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컨트롤 그룹으로 가져오는 거, 그런 식의 방법을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써놨네? 안 써놨다. 그렇게 되면은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디스트리뷰션이 같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분포가 같아진다는 말이 곧 컨파운딩 이펙트를 없앤다는 거와 똑같은데, 그러니까 컨파운딩 이펙트를 없앤다는 거는 그 트리트먼트 그룹하고 컨트롤 그룹을 진짜 정말 트리트먼트 제외하고는 진짜 다 똑같이 만든다는 의미고, 그렇게 된다면은 디스트리뷰션도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컨파운딩 이펙트를 없애는 게 이제 매칭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트리뷰트를 이제 명시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방금 희귀병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뭐 제가 희귀병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약을 먹겠다고 제가 약을 먹겠다고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그 여기서 이 강의실에서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처럼 희귀병도 가지고 있고 뭐 나이도 저랑 비슷해야 되고 뭐 어떤 거예요? 뭐 식습관도 저랑 비슷해야 될 거고 키, 몸무게, 또 신체적인 조건 아니면 뭐 제 멘탈적인 거 막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 매칭 컨트롤 그룹에다 매칭을 할 그 실험자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쉬운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어트리뷰트가 뭐 10개, 뭐 20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 매칭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라서, 그래서 나온 게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성향 점수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 X가 제가 방금 말한 어떤 저의 어트리뷰트, 실험자에 대한 어트리뷰트, 나이, 희귀병, 유무, 식습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 X 코베리에이트에 해당하고요. 그 코베리에이트를 고정해놨을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이 성향 점수입니다. 근데 이거 또 개념은 꼭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렇게 어트리뷰트가 많았잖아요. 원래 저 X가 벡터거든요. 어트리뷰트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그냥 EX라는 하나의 확률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고차원의 어떤 코베리어트를 1차원으로 축소를 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매칭을 좀 더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성향 점수가 가져온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는 어차피 이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냥 커저널 인퍼런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지친 거 아니길 바랄게요. 이 논문이 왜 나왔냐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인과추론 실험에서는 결과에 대한 원인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방해되는 걸 다 제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파운딩 이펙트 같은 거 제가 방금 말한
그래서 이런 컴파운딩 이펙트 같은 거를 논문에서는 저 포텐셜 바이어스,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바이어스를 제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이걸 왜 하고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좀 저 혼자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편향이 생기면은 결과도 나빠지겠죠. 아까 그 드러그처럼. 근데 이제 바이어스의 다른 말에 편견도 있거든요. 다른 그 번역에. 이게 아까 드러그에서는 딱히 뭐 남자 여자에 대한 편견은 크게 있지 않았지만 그게 조금만 어떤 다른 결과를 이제 추론하려고 하는 거면은 이런 어떤 성별이나 아니면 뭐 굳이 성별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국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좀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섹스, 젠더, 내셔널 오리진, 에트니시티, 에이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런 것들에 의해서 편견이 그 실험에 의해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만들었다고 제가 이제 논문을 보고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편견이 생길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이 있는데 이 남자 그룹과 이 어떤 대학에서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을 이제 뽑아가지고 성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female group have a higher grade. 여자 그룹이 더 높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자가 공부를 더 잘하나 보다. 라고 바로 결론 짓기에는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은 이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이 완전히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가정 상황입니다. 사실 이 대학에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좀 더 나이가 있는 편이었고 남자 쪽은 이제 흑인 인종이 많았고 여자 쪽은 백인 인종이 많았다. 뭐 이런 식의 배경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성적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 게 정말 성별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인종 때문인 건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혼선이 생겨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컴파운딩 이펙트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를 해서 어떤 편견이 없는 실험 결과를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어떤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컴파운딩 팩터가 모델에서 이제 데이터를 잘못 엘로케이트하는, 그러니까 잘못 추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바이어스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통계 쪽에서는 랜덤 샘플링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만약 그냥 저희 인더 와일드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냥 무작위로 막 수집해 버리면은 아까 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 대학에서 사실 남자는 이러한 조건의 사람이 많았고 여자는 이러한 조건의 사람이 많았는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추론하면 당연히 그 사이에 어떤 편향이 있는 결과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인과 추론에서 컴파운더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실험자를 수집하는데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커절 매칭 방법입니다. 매칭, 네.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컨트롤 그룹에다 넣어버리는 게 매칭이었어요. 아니 됐다. 이미지 보시면은 이제 저 사람이 저 안에 뭐 물체는 뭔지 지금 이제 사람 하나밖에 없긴 한데 별로 이미지 샘플이 별로 안 좋네.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이미지 안에 저희가 따지고자 하는 어트리뷰트가 생각하고자 굉장히 많죠. 이미지 안에 물체는 뭔지, 구도는 어떤지, 배경은 어떤지, 색감은 어떤지 그걸 다 일일이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매칭을 하려면은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수한 이런 어트리뷰트를 이 논문에서 시멘틱 어트리뷰트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명시적으로 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도 시멘틱 어트리뷰트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시멘틱 어트리뷰트를 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논문에선 그래서 제너레이션 모델, 드디어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말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을 사용합니다. 왜 제너레이션 모델을 사용하면은 어떤 제너레이션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 논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GAN이라는 제너레이션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GAN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어떤 매칭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GAN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도메인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분류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관련돼서 이미 프리트레인드된 GAN을 사용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풍경 이미지를 분류하려고 한다면 풍경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프리트레인드된 GAN을 사용을 하고요. 왜 GAN을 사용하는지도 이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은 GAN의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시멘틱한 정보들을 잘 디센탱글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시멘틱한 어트리뷰트를 잘 캡처를 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풀어낸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GAN을 사용을 하고 이 방법론은 두 가지 어떤 주요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젝트 이미지 onto GAN's latent space. 일단 이미지 하나를 저희가 분류하고자 하는 이미지 하나를 GAN의 latent space에다 프로젝트를 하고 특히 설명 빼먹었네. 특히 GAN 중에서 스타일 GAN의 latent 스타일 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finding close matches in latent space. 일단 latent space에다 이미지를 프로젝트 했으니까 이 latent 공간 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데리고 와서 매칭을 시켜야겠죠. 그걸 한다는 게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그 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론이 나왔는데 하나는 GAN 디스턴스 매칭이고 두 번째가 제가 방금 설명드리다가 조금 놓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에요. 뒤로 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론은 두 가지 어떤 주요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스타일 GAN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이미지를 프로젝트하기. 두 번째, 그렇게 스타일 스페이스에 프로젝트된 이미지에서 이미지들 간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고 매칭을 하기. 그리고 스타일 GAN 2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사용한 이유는 rich representation of images. 그냥 이제 그 스타일 GAN 2가 이미지에 대한 시멘틱한 어트리뷰트를 잘 가지고 온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비슷한 말이 되겠네요. 첫 번째는 그냥 다양한 정보를 잘 가지고 온다. 두 번째는 시멘틱한 어트리뷰트를 잘 캡처를 한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저희가 이유를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부터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방금 이제 스타일 GAN의 스타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다가 이미지를 프로젝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공간에다가 다 그냥 바로 그냥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좀 옵티마이즈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결국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은 나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잘 포착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논문에는 Minimize the Perceptual Distance라고 써있는데 한국어로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이미지와 나와 비슷한 어떤 perceptual, 비슷한 어트리뷰트를 가진 이미지가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 그런 공간이 좋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떤 고분분투를 좀 합니다. 일단 처음에 스타일 GAN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원래 스타일 GAN에서 사용을 하던 거 오리지널 스타일 스페이스 Z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 익스텐드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논문에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Formed by concatenating the style space of each decoder level. 디코더 레벨 각각에서의 스타일 스페이스를 다 모두 콘캣한 게 익스텐드 스페이스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무슨
무슨 말인지는 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원래 사용하던 그 스타일 스페이스랑 좀 더 늘려본 익스펜디드 스페이스 ZE를 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리니얼 모델이 그 어떤 인풋을 넣어가지고 값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니얼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해한 방식대로 설명해보자면은 age를 x로 두고 y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미지의 어떤 뭐랄까 벡터라고 했나? 벡터 매트릭스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리니어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age 뭐 5살이라는 age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 10살이라는 나이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해봤더니 이게 이제 오리지널 스페이스였잖아요.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보시면은 그때 나이 조정이 잘 되는 것 같나요? 이 왼쪽이 나이가 어린 거고 오른쪽이 나이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판단과 상관없이 논문에서는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잘 되고 있어요. 왼쪽은 어려 보이고 오른쪽은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근데 이 스페이스의 큰 문제점은 오리지널 샘플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저게 같은 이미지라는 거를 저희는 좀 상상하기 쉽지 않죠. 서로 완전 다른 사람 같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의 문제점은 오리지널 샘플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에이지 매니플레이팅을 잘하더라 라는 거고, 에이지 매니플레이팅을 잘한다는 거는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는 시멘틱한 어트리뷰트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스타일 겐이 원래 그런 거를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익스펜디드 스페이스, 두 번째로 사용한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에이지 조정이 제가 보기 전에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에이지 매니플레이팅 안 된다는 건 결국 이 익스펜디드 스페이스는 시멘틱 어트리뷰트에 대한 정보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적어도 오리지널 샘플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는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익스펜디드 스페이스의 장점은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한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스페이스를 섞으면 되겠죠. 네, 수식인데 간단하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 얼마 남았어? 1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럼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익스펜디드 스페이스를 일단 사용하려고 했는데 익스펜디드 스페이스만 사용하면 아까처럼 저 매니플레이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틱 어트리뷰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오리지널 스페이스에 대한 특성을 남겨놓자 해서 이 레귤라이저를 씁니다. 이게 이 수식의 의미고, 그러니까 결국 두 개를 섞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비슷한 말이에요. 해서 보니까 이 가운데 줄이 레귤러라이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두 가지 스페이스를 섞어서 나온 결과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오리지널 샘플의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면 나이도 잘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 레귤러라이즈 스페이스는 아이덴티티 유지하면서도 시멘틱 어트리뷰트도 잘 포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꾸 수식이 나오네. 이 방금 전까지는 그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이미지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게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할 파트인데,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로 겐 디스턴스 매칭, 두 번째로 프로페시티 스코어 매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겐 디스턴스 매칭은 그냥 이게 정말 간단해요. 그냥 아까 맞는 그 겐 스페이스 있잖아요. 레귤러라이즈 스페이스. 거기서 그냥 거리를 재가지고 이 이미지 i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제이로 가지고 와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 그게 이 겐 디스턴스 매칭입니다. 지금 이거 프로베니우스 놈이라고 저런 거리 방법을 쓴다는데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냥 겐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 가지고 온다. 물론 당연히 특성은 달라야 되고,
내가 이미지 I가 만약에 여자였으면은 이미지 J는 당연히 남자여야겠죠. 그렇게 특성만 다르게 해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데리고 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얘도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인데, 아까 프로펜시티 스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 X가 코베리에이트고,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들이고, 그거에 대해 그렇게 그 어트리뷰트들을 한 개의 차원으로 축소를 시킨 게 프로펜시티 스코어 프로펜시티 스코어였고요.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은 가장 비슷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니까 제가 여자라는 그 조건 하에서 어떤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남자라는 조건 하에서 또 저와 비슷한, 제가 만약에 0.5라는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 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0.5라는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매칭을 시키는 게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데이터 서브 그룹의 디스트리뷰션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에 이건 원래 이제 원래 인과 추론에서 사용을 하던 방법이니까 원래는 태블로 그러니까 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한지 제가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로지스틱 모형을 그러니까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결국 확률을 어떤 바이너리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을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지스틱 모델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 로지스틱 모델을 활용하려면 당연히 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미지는 그냥 픽셀들의 모음일 뿐이지 표 형태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시 아까 레귤러라이즈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미지를 프로젝트해서 거기 그 벡터를 가지고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마치 태블로 로우 데이터처럼 사용을 해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빨리 넘었나? 혹시 얼마나 남았나요? 40분까지. 리절트는 어차피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겐 디스턴스 매칭을 자기들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쪽이 피메일이고 이쪽이 메일이고 이렇게 매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꽤나 비슷해 보이죠?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고 그 젠더라는 그 어트리뷰트만 제외하고서는 구도나 인종이나 표정이나 그런 게 꽤나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겐 디스턴스 매칭의 결과였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인과추론 방법은 결국 두 서브 그룹의 디스트리뷰션을 똑같이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모양 자체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평균만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남성 이미지고 분홍색이 여성 이미지의 평균인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셋이었고 겐 디스턴스 매칭을 했더니 여성 그룹에서의 평균, 이건 그냥 이미지의 어떤 특성이에요. 글래시스의 이미지에 대한 평균과 또 이제 뭐 스마일링에 대한 평균, 영에 대한 평균 그런 게 점점 이제 가까워졌고, 겐 디스턴스 매칭의 결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보면은 얘네도 다 원래 데이터에 비해서 평균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글래스랑 메이크업에 대한 거를 겐 디스턴스 매치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이랑 똑같고요. 그냥 이 특성을 여러 개를 쓴 거예요. 두 가지씩.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떤 특성을 좀 섞어서 평균을 봐도 잘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렇게 밸런스된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겐 베이스드 메소드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 뭐 에디셔널 컨트리뷰션으로 리얼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다가 프로젝트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뭐 그렇게 해서 어떤 키 코비넌트를 밸런스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컨트리뷰션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네요. 제가 다들 이제 리뷰 때문에 서머리 부분을 추가를 하시길래 저도 추가를 했고요. 이해가 안 가셨어도 너무 빨리 설명하느라 이해가 안 가셨어도 제가 여기다 한국어로 써놨거든요. 이 두 페이지만 읽으면은 그런 방법이구나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걔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게 이 논문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걔네를 사용하려고 시도했던 게 이전부터? 글쎄요, 저도 인과추론 쪽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논문을 낸 거 보니까 걔를 이런 식으로 인과추론 측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건 이 논문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 논문에서는 기존의 데이터셋에서 컴파운딩 이펙트를 줄인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건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걔네 성능이 좀 더 올라갔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겐을 사용한 거지 사실 겐의 성능을 높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결국 인과추론 방법이고, 인과추론에서는 그 컴파운딩 이펙트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컴파운딩 이펙트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데이터 간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측에서는 겐을 쓰면 괜찮더라. 겐을 써서 좀 어트리뷰트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쉬워지더라 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겐의 성능과는 사실 이 논문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컴파운딩 이펙트 때문에 그러시면 이런데 네네네.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게 좀 완화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이 리절트 부분을 제가 다 넘겨버려가지고 아이고.